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환율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8개월 만에 이제 1,140원대로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그 미 대선 전망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면서 달러가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해서 달러를 팔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오늘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모시고 오늘 환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오늘도 원달러 환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보입니까? 오늘은 1원 높게 시작했는데 오늘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3원 좀 올라갔네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1,150원 언저리에 있습니다. 이게 내일 이거 1,140원대로도 갈지, 방금 또 1,149원이고요. 예. 이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예,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3월 초만 하더라도 사실 1,300원 전후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290원대에서 움직였었는데 이게 불과 뭐 지금 한 7개월 만에 거기서 환율이 거의 한 150원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에 저런 급락이 나타나는 건 참 상당히 드문 일인데 네. 최근 들어서서 환율의 하락 속도도 대단히 가파르고 특히 어제만 하더라도 1,147원까지 네. 빠지면서 환율 자체가 일단 40원대 들어간 것도 정말 오래간만의 일입니다. 전반적으로 저 추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흐르는 속도가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네. 추세만 놓고 본다면 이거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겠냐. 네네. 일단 그런 쪽에 대한 포지션들이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직구하기는 좀 편해지네요. 그렇죠? 미국의 아마존 쇼핑에 가가지고 좀 싸게 살 수 있고요. 예, 10% 정도 싸게 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150원이 빠졌으니까 네. 10%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10% 세일입니다. 예, 세일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구매력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 구매력은 높아지는 대신 이제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좀 좋았던 시기 사실 1,300원대 환율에서는 정말 네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매출 자체 그 물량이 안 늘어나면 뭐 단가 안만 인상해봐야 소용이 있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때 환율이라도 받쳐주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됐을 텐데 이제 저렇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경제의 이중의 효과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는 안정될지 모르지만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 그림에 좀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만 지금 뭐 강세를 간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달러 약세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미 연준이 얼마 전 그 FOMC에서 중요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평균 물가 목표제 혹시 기억나세요? 네네. 그러면 네, 정말 물가가 앞으로 꽤 많이 오르더라도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이런 약속을 아주 강하게 하면서부터 이 달러의 가치 자체가 일단 최근에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반대편에 이제 시소의 반대편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 약세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지금 추가적인 우리나라 환율의 어떤 하락, 원화 가치의 상승 이런 가능성들을 좀 베팅하는 목소리들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아무래도 상당히 그 GDP의 그 큰 비중이 수출, 수입에 연관돼 있고, 그 다음에 무역 의존적인 국가이긴 하지만 그 자국의 커런시,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원이 이렇게 강세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전반적인 경기 아니면은 국가의 경쟁력, 좀 크게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상승하는 것으로 보는 긍정적인 측면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요. 그 긍정적인 면이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만 뭐 사실 환율이 떨어졌으면 솔직히 좀 그건 문제가 됩니다. 네네. 그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만 환율이 이렇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떨어질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 위인 환율이 최근에 엄청나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혹시 그 그림이 가능하신지 한번. 위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위안이랑 우리나라 원화 환율 차트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저 빨간 선이 중국 위안 환율이고요, 파란 선이 한국 원화 환율인데 우리나라 원화 환율 떨어진 것보다 중국 위안 환율 떨어진 폭이 최근에 더 크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살펴본다면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네. 첫 번째가 아니 뭐 우리만 환율이 떨어지면 경쟁력 약화 문제가 분명히 심각한데 네. 경쟁자들도 같이 전부 다 자기 통화 강세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그렇게 큰 문제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방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이머징 마켓이나 한국이나 중국에서 빠져나가다가 이제 다시 회귀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우리나라 외평채 발행할 때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 받았던 것들. 네, 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에 돈줄이 쪼이고 사람들 돈이 없어서 네. 허덕일 때 그런 일은 잘 안 벌어지잖아요. 네, 네, 네. 거꾸로 돈이 넘쳐 흐르며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주면 나 에이 한국도 갈래, 네. 중국도 갈래. 이머징이라고 꼭 레떼로 붙여야 되냐? 네. 수익을 더 주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해. 음. 이런 분위기가 현재 조성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빨간 선의 흐름들, 중국 위엔화의 흐름이 한국 원화 환율하고 굉장히 요새 유사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저걸 유도한다라기보다는 시장의 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시아 신흥국들, 공업국으로 돈이 가고 있다라는 징후로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환율을 보면 일단은 뭐 국격이라면 국격일까, 아니면 이코노믹 파워, 경제의 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느끼고 싶은데 제가 이제 한 벌써 좀 약간 보태서 얘기하면 1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 MSCI 디벨롭 마켓으로 편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지가 뭐 한 10년 더 됐죠. 네, 10년이 돼서 그때부터 들어간다 만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입이 되고 있지 않고 지금 MSCI 이머징 마켓에서도 우리나라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런 명목하에 10배 정도 PER을 받고 있지만 선진국 지수로 가면은 15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사실은 현재의 그 뭐 경제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충분히 이제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환율도 그런 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향성을 조금 이거 좀 약간 철학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데이터로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틀리더라도 마음은 하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틀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한국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게 뭐 딱 이다 아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긍정적인 경우가 더 많더라. 이게 참 이제 역설인데 우리나라가 전체 GDP 한 40% 이상이 수출이고 네네네. 또 수출이 합쳐가지고 한 7, 80% 이상이 우리나라 개방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환율이 떨어질 때 지금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시점입니다만 저럴 때가 저 숫자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선이 우리나라 수출인데요. 네. 환율 떨어질 때 수출이 올라가는 경향이 또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그 자본시장에 돈이 움직이는 게 두 가지 경로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경상흑자, 무역흑자를 크게 내는 네. 건데 지금 우리가 흑자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수출을 플러스를 네. 내니까 지난달 우리 수출 증가율이 7% 정도 플러스. 물론 이제 10월에 우리 네. 추석 연휴가 있어서 네네. 10월 데이터는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만 네네. 아무튼 저런 식으로 저 생각하지 못했던 서프라이즈한 수출의 강한 증가세가 나타날 때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고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는 경우에 외국인들이 팔다가 이제 안 팔거나 또 점점 복귀하는 경향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외환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환율이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분명히 부담스러운 요인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세한 긍정적 요인에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그런 흐름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상관계수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코노미스트셨으니까 데이터. 근데 예전에 생각 안 나세요? 그 우리가 기아차가 10배 갈 때 그때 환율 980원이었습니다. 그 참 2014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환율의 가치,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상승할 때 오히려 수출주에는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수출주의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건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차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차트가 또 있습니까? 예, 환율이랑 주가를 저희가 네. 한번 비교해 본 차트를 좀 네네. 준비해 왔습니다. 네네. 환율이랑 주가. 예, 요거 앞에 그림 주시면 감사합니다. 요 앞에 예, 그림이요. 예, 네. 코스피랑 환율인데요. 네. 이게 안 맞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물론 세상에 존재하는데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빨간선 환율이 상승할 때가 네. 좀 주식시장이 좀 안 좋거나 쉴 때, 네. 2015년 보시면 중국 위엔화 평가자라 하고 막 그럴 때 그때 되게 시장 어려웠었지만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시장 내에서 중국 관련 테마들 네네. 되게 어려웠던 거 기억나시고요. 또 올해 연초 3월달 주가 폭락하던 시점에 환율 또 1,300원 갔던 것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진다고 정말 주가가 오르냐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환율 오르는 게 호재는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렇다면 떨어지는 것도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방금 우리 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국에 대한 평가가 좀 좋아지는 면, 더 나가서 글로벌 달러가 약세로가면서 야 이머징 마켓도 이제 좀 투자해보자. 네네. 또 MSCI 지수 내에서 그렇죠. 한국 꼭 그렇게 쉬는 곡 봐야 되냐? 네네. 뭐 이런 분위기, 재평가의 분위기가 조성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는 환율 떨어지는 시점에 그렇게 주식시장이 나빴던 경우보다는 좋은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외국인이 매도를 큰 매도를 할 저는 매수 가능성이 더 높다. 그쵸? 왜 그러냐면 환에서 일단 사면서 이게 환 차익을 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그쵸? 같다. 예. 여기다가 우리나라 수출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사실 이게 뭐 지속성이 있냐 걱정할 수 있었는데 이번 분기 정말 우리 중요한 데이터들이 좀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도 잘 나왔지만 기업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보다는 매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그런 4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좀 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님 자주 좀 뵀으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